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여러분 지적이 뭔지는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나 형태나 면적, 용도, 그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내 땅이 있다. 그러면 지적도를 떼면 내 땅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다 표시하고 다른 땅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다 표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칭해서 지적 공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를 규율하는 법을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측량이나 아니면 수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면 일제시대에 생겼습니다.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 사업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쌀 같은 거를 수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의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땅이 10평과 100평에서는 소출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평에서 착취할 수 있는 세금, 100평에서 착취할 수 있는 세금의 단위도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서 우리나라를 다 금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 지적도 자체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때하고 좀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도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공사, 옛날에는 지적공사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불립니다.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의 지적도 중에 한 15%는 실제하고 맞지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지적도를 지금은 종이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정보 사이트에 가서 뭐 지적도를 치면 막 이제 종이로 해서 이렇게 뭐 출력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다 종이 지적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그걸 디지털화하기 시작을 해서 지적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 재조사 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현지 가서 측량도 하고 뭐 이래서 토지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계 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국토정보공사가 나가서 현지 실지 측량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측량 계측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경계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경계 결정을 하다 보면 옛날의 지적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땅이 뭐 100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일종의 말은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70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내 땅의 형태가 기역자라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도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는 만약에 기역이 아니라 뭐 니은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면적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을 해서 그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은 침범한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면적이 그래서 이제 면적이 감소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감소된 부분만큼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증감의 어떤 결정은 보통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의 감정가가 뭐 한 평당 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30평을 이제 손실한 사람한테는 뭐 100만 원씩 그러면 30평이니까 3천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겠죠. 이러한 조종금 산정에 관해서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땅이 늘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의 가격을 적게 해야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손실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네 땅을 조정을 했어. 그러니까는 네 땅으로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야. 그래서 원래 100평인데 70평이야. 그러니까는 너는 30평의 손실을 봤으니까 30평에 대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는 너는 30평이 늘어났으니까 3천만 원을 지불해야 돼 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겠죠. 그런 것을 조정금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조정금 결정 통보가 이제 본인한테 와요. 그러면 보통 그러한 조정금 결정 처분에 대해서 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조정금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결정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러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명동에서. 그럼 명동에 땅 한 평이 얼마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게 다 땅이라는 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달라진다라고 하면 분쟁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보상해야 되는 돈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도시에서는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굉장히 농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도 거의 개발 제한 구역처럼 이렇게 거의 그 외곽 이런 지역에서 제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는 평당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조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대도시에서는 한 평에도 만약에 공유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도시나 아니면 농촌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금 결정 처분이 나오는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30일 내에. 그러면 그 해당 기관에 가서 나는 이 조정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근데 원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그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처분은 원래 조정금 결정 처분이에요. 그래서 조정금 결정 처분인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다퉈야 되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거는 그냥 그 해당 기관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의 상당수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가 없다라는 판례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판례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최종적인 처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서 다툴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그것도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정금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값을 높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낮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게 해달라, 낮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농촌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게 지구가 결정이 되고 이제 측량을 통해서 토지 경계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감 변동에 따라서 이제 조정금에 대한 통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 만약에 지적 제조사 사업 자체를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을 두고 있어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 자체를 다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판례도 그러나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제기되는 것도 지적 제조사를 통해서 산정된 조정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가,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 자체를 다퉈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건지 분명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적도가 불분명한 곳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때 산정된 조정금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제 연락처로 법무법인 발을정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